여러분, 부모라는 이름표를 다는 순간부터 우리는 자기 이름 썩자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여기 영자 씨도 그랬습니다. 35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된 그녀에게 세상은 오직 아들, 그러니까 진수라는 단 하나의 목적지로만 통하는 길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하루는 새벽 3시 30분 알람도 울리기 전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시작됐습니다. 노량진 수산시장의 비린내 섞인 얼음물에 손을 담그며 그녀는 매일 다짐했습니다. 내 자식 손에는 절대로 이 차가운 물 묻히지 않게 하리라. 손가락 마디마디가 류마티스로 휘어지고 겨울이면 살점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영자 씨는 아픈 줄을 몰랐습니다. 아니, 아플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수가 초등학교 시절 비 오는 날 우산이 없어 교문 앞에 서 있던 아들을 발견했을 때 영자 씨는 자신의 젖은 몰골이 부끄러워 멀리서 우산만 던져주고 도망치듯 시장으로 뛰어왔습니다. 생선 비린내 나는 엄마가 혹시라도 아들 길을 죽일까봐 학부모 모임 한번 마음 편히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먼발치에서 아들의 성적표를 보며 그 숫자가 올라가는 것만이 영자 씨 인생의 유일한 성적표라 믿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에 전교 1등 했어. 그 한마디에 영자 씨는 시장 골목 바닥에 앉아 엉엉 울었습니다.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지만 영자 씨는 알았습니다. 그 1등이 자신의 굽은 등과 맞바꾼 결실이라는 것을요. 진수가 대기업에 합격하고 번듯한 정장을 입고 출근하던 날 영자 씨는 아들의 구두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내 인생 이만하면 성공했다. 하지만 그 자부심이 훗날 비수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은 장성하면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게 순리라지만 영자 씨에게 그 순리는 너무나 가혹했습니다. 진수가 결혼을 하고 신도시 아파트에 보금자리를 꾸렸을 때 영자 씨는 내심 아들이 엄마, 이제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말해 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엄마, 요즘 누가 같이 살아요. 저희가 자주 갈게요라는 사무적인 대답이었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아들의 집은 영자 씨에게 가장 멀고도 낯선 곳이 되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 들어가는 문 앞에서도 영자 씨는 주저하게 됩니다. 한 번은 아들 내외가 좋아하는 공국을 며칠 밤낮으로 끓여 무거운 통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현관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영자 씨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여보, 어머니 또 연락도 없이 오시는 거 아니야? 저번에 주신 김치는 냄새 난다고 당신이 버리라고 했잖아. 며느리의 목소리 뒤로 이어진 아들의 대답이 영자 씨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내가 말해볼게. 엄마도 참 눈치가 없으시네. 눈치 없는 엄마. 그 말이 영자 씨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내가 내 자식 먹이려고 잠도 못 자고 끓인 국이 저들에게는 처치 곤란한 짐이고 냄새나는 쓰레기였던 겁니다. 아들은 이제 영자 씨의 희생을 부담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 씨가 진수야, 요즘 몸은 어떠니? 라고 물으면 엄마, 저 바빠요. 나중에 전화할게요 라는 짧은 대답만 돌아옵니다. 명절에 모여도 대화는 겉돌기만 합니다. 아들은 스마트폰만 보고 며느리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안달난 표정이죠. 영자 씨는 내 집 같은 아들 집 거실에서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을 느낍니다. 결국 사건은 진수의 40번째 생일날 터지고 말았습니다. 영자 씨는 그동안 시장에서 장사하며 푼돈을 아껴 모은 적금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찾아 봉투에 담았습니다. 아들 집 대출금 갚는데 보태주면 얼마나 기뻐할까? 그 생각만으로 영자 씨는 며칠을 설렜습니다. 가족 식사 자리 영자 씨가 수줍게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진수야,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집 보태는데 써라. 엄마가 너 줄라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은 거다. 그런데 진수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엄마, 제가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 몇 번을 말해요. 우리 이 돈 없어도 잘 살아요. 왜 자꾸 질척거리세요? 질척거리다니. 영자 씨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 키우느라 평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몰라서 그래? 영자 씨의 목소리가 커지자 진수도 참았던 감정을 폭발시켰습니다. 그러니까요. 누가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엄마, 그 희생 솔직히 저한테는 감옥 같아요.
명절마다 생일마다 그 고생한 이야기 듣는 거 지긋지긋하다고요. 엄마 돈이니까 엄마가 쓰시라고요. 왜 자꾸 절 죄인 만드세요? 식당 안에 정적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영자 씨는 손을 떨며 봉투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죄인이다. 너 같은 놈을 자식이라고 믿고 산 내가 미친년이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온 영자 씨는 방거리를 헤맸습니다. 내가 준 건 사랑이었는데 자식은 그걸 감옥이라고 말합니다. 내 평생의 자부심이 자식에게는 지긋지긋한 족쇄였다는 사실에 영자 씨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불도 켜지 않은 채 웅크리고 앉아 영자 씨는 처음으로 자식을 낳은 것을 후회하며 통곡했습니다. 갈등의 골이 깊어진 지 한 달째 서로 연락 한 통 없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아들 집에 두고 온 중요한 서류를 찾으러 갔습니다. 며느리도 아이도 없는 빈집, 서재 책상 구석에서 낡고 해진 갈색 수첩 하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수가 고시 공부를 하던 시절부터 써온 일기장이었습니다. 영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2015년 5월 8일. 어버이날이다. 엄마에게 카네이션 한 송이 사드리지 못했다. 시장 입구에서 땀 흘리며 나무를 파는 엄마를 봤다. 손님한테 1,000원만 깎아달라고 신랑이 끝에 고개를 숙이는 엄마의 뒷모습.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엄마의 눈물과 땀을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같다. 내가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를 그 지옥 같은 시장에서 꺼내와야지. 엄마가 더 이상 고개 숙이지 않게 만들어야지. 일기장은 온통 엄마에 대한 미안함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2023년 10월. 엄마가 또 돈 봉투를 내미신다. 그 돈이 어떤 돈인지 아는데 어떻게 받아. 엄마는 자꾸 주겠다고 하고 나는 받기 싫어서 소리를 질렀다. 집에 와서 내 뺨을 때렸다. 왜 나는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를 못할까? 엄마가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 가슴이 너무 아파서 화를 내게 된다. 제발 엄마가 우리 걱정 말고 본인 인생을 사셨으면 좋겠다. 엄마가 행복해지는 게 내 유일한 소원인데 왜 자꾸 우리는 어긋날까? 영자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내뱉은 모진 말들은 사실 부모의 고생을 지켜보는 자식의 찢어지는 마음이 엇나간 비명이었습니다. 아들은 엄마를 무시한 게 아니라 엄마의 희생이 너무나 커서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해 도망치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영자 씨의 눈물이 수첩 위로 툭툭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녁 영자 씨는 먼저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저녁 먹었니? 엄마 가게로 잠깐 들러라. 내가 좋아하는 갈치조림 해놨다. 잠시 침묵하던 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갈게요, 엄마. 가게로 온 진수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습니다. 영자 씨는 조용히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거친 손 위에 아들의 매끄러운 손이 겹쳐졌습니다. 진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내 마음 몰라준다고만 생각했지. 내가 나 보면서 그렇게 아파하는 줄은 몰랐어. 내 마음 안다. 이제 엄마 돈 안 아끼고 나 위해서 쓸게. 너도 이제 미안해하지 마라. 내가 번듯하게 산 게 나한테는 제일 큰 효도다. 진수는 결국 밥상머리에서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표현을 그렇게 해서 미안해. 모자는 한참을 울고 웃으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영자 씨는 이제 압니다. 자식 농사는 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그 순간에 수확하는 것이라는 걸요. 시청자 여러분, 자식이 모진 말을 하나요? 연락이 뜸한가요? 어쩌면 그건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큰 사랑을 어떻게 되돌려줘야 할지 몰라 헤매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무거운 짐은 자식에게 맡기고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여러분이 웃어야 자식도 비로소 웃을 수 있습니다. 거울 속 여러분의 손을 보세요. 그 손은 자식을 키워낸 위대한 손입니다. 이제 그 손으로 본인의 눈물을 닦아주고 자신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세요. 여러분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